오늘은 LG 이노텍에 대해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로는 거의 절대 강자인데 요즘엔 자동차 부품, 또 로봇 이쪽으로도 빠르게 확장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LG이노텍이 지금 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기존의 그 핵심 사업, 그러니까 광학 솔루션 위에다가 어떻게 미래 성장 동력을 쌓아 올리느냐, 이게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 핵심 사업, 광학 솔루션부터 좀 볼까요? 이게 전체 매출의 80%나 되니까 확실한 카시카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회사의 기반이죠. 특히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모듈 매출이 거의 80%에서 90%에 달한다고 하고요. 고화소나 폴디드즘 이런 기술력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술력 자체는 확실히 앞서 있습니다. 폴디드 줌이라든지 아니면 액추에이터 통합 같은 그런 신기술들을 먼저 개발하고 또 양산까지 성공시키는 능력이 뛰어나죠. 또 대규모 생산 시설이나 고도화된 공정 기술 이런 걸로 이제 고객사의 까다로운 품질 요구 또 수량 요구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강점이고요. 그런데 그 특정 고객사, 그러니까 애플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는 지적도 있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그게 사실 가장 큰 고민거리죠. 최근에 보면 중국 경쟁사들 추격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고 또 고객사 쪽에서 단가 인하 압력도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아, 네. 특히 올해 아이폰 17 가격이 동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원가 부담을 어떻게 흡수할 거냐 이런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장 부품 같은 신사업 육성이 더 절실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신사업이 더 중요해지는 거군요. 그럼 다음으로 기판 소재 쪽은 좀 어떤가요? 매출 비중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기판 소재도 중요합니다. 특히 그 RFSIP라고 통신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 RFSIP요? 그게 스마트폰 통신 성능에 중요한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5G 안테나 같은 무선 주파수 패키지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요즘 AI나 서버 시장이 엄청 크잖아요. 네, 그쵸. 거기에 발맞춰서 FCBGA, 그러니까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고부가 기판에 조단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차원이죠. FCBGA 투자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PC CPU용은 올해 진입하고 서버용은 내년에 양산한다고요? 네,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FCBGA는 성장 잠재력은 분명 큰데 이미 일본이나 대만 기업들이 시장을 꽉 잡고 있거든요. 삼성전기나 대덕전자 같은 국내 경쟁사들도 있고요. 후발주자로서 경쟁이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기술 격차를 빨리 따라잡고 또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는 게 중요 과제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주목받는 분야죠. 미래 성장 동력. 역시 전장 부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쪽이 정말 중요하죠. 매출 비중은 아직 10% 정도지만 차량용 카메라 모듈부터 시작해서 통신 모듈, 라이다, 레이더까지 자율주행 핵심 부품 라인업을 정말 빠르게 갖춰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2030년까지 매출 5조 원 달성의 목표라고 하니까요. 수주 잔고도 이미 13조 원을 넘었다고 하고요. 13조요? 와, 대단하네요. 최근 움직임 보면 정말 활발합니다. 미국의 라이다 전문 기업 아에바하고 손잡고 고성능 라이다 개발에 나섰고요. 이게 2028년 양산 목표입니다. 아에바랑요? 그 FMCW 방식 라이다 개발하는 곳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또 4D 이미징 레이더 기술 확보하려고 국내 스타트업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지분 투자도 단행했죠. 아,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투자 소식도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부품만 공급하는 게 아니라 센싱부터 통신까지 아우르는 미래 모빌리티 토탈 솔루션 제공업체로 도약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최근에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차세대 로봇 아틀라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비전 센싱 모듈도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넘어서 이제 로봇 분야까지 센싱 기술의 영역을 넓히는 거니까요. LG 그룹 차원에서 로봇 사업을 강화하는 움직임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게요. 정말 다방면으로 뻗어나가는 느낌인데요. 그런데 최근 실적을 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25년 2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92.5%나 급감했잖아요. 네, 그게 좀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대미관세 이슈도 있었고
환율 영향도 컸다고 분석되는데요. 네. 근데 세부적으로 좀 뜯어보면 전장 부품 사업 쪽은 오히려 흑자 폭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정돼요. 아, 정말요? 다행이네요. 네, 차량 통신이나 조명 모듈 같은 고부가 제품 매출 비중이 늘어난 덕분으로 보입니다. 재무 상태도 보면 부채 비율은 작년 말에 한 113% 정도였는데 2분기 말에는 87% 수준으로 개선됐고요. 많이 좋아졌네요. 내 순차입금 비율도 17% 정도로 안정적이고 상반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2,373억 원 순유입으로 괜찮은 편입니다. 그럼 하반기 실적 전망은 좀 어떤가요? 아이폰 신제품 효과 같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네, 하반기는 기대 이상일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 긍정적이네요. 일단 광학솔루션의 평균 판매 단가, ASP라고 하죠. 그 ASP랑 점유율이 상반기를 저점으로 해서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또 아이폰 13 시리즈 출하량 저체도 예상치를 좀 웃돌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 같은 곳에서는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 한 2,800억 정도인데 그걸 넘어서 3,000억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3천억이요? 그럼 정말 기대 이상인데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투자 관점에서 LG 이노텍을 본다면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전장 사업, 이게 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그렇죠. 수주 잔고 13조 이상 확보했고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여전히 든든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광학솔루션 사업, 기술 격차가 있으니까요. 또 2026년에는 폴더블 폰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북미 고객사의 폼팩터 변화가 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C 부주아이와 로봇 분야에 대한 미래 투자. 당장 실적에 기여하는 건 아니지만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핵심 투자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반면에 리스크 요인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할 텐데요. 역시 가장 큰 건 애플 의존도겠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리스크입니다. 아이폰 판매량이나 가격 정책에 너무 크게 영향을 받으니까요. 내년에 메모리나 배터리 원가가 오르면 또 카메라 쪽 가격이나 압박이 커질 수도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신사업인 전장 부품이랑 FCBGA 시장의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는 점도 있겠고요. 네, 전장 쪽은 보쉬, 콘티넨탈 같은 전통의 강자들이 버티고 있고 국내외 경쟁사들도 다 뛰어들고 있잖아요. FCBGA도 일본, 대만 기업들이 기술이랑 고객 네트워크를 이미 꽉 잡고 있고요. 정말 쉽지 않은 싸움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막대한 투자가 실제 성과로 얼마나 빨리 이어지느냐, 그리고 동시에 핵심 고객사인 애플과의 관계 및 수익성을 어떻게 잘 관리해 나가느냐, 이 두 가지가 앞으로 LG 이노텍의 성패를 가를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력은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결국 치열한 시장 경쟁과 여러 외부 변수들을 잘 극복하고 미래 모빌리티 토탈 솔루션 제공 업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앞으로 계속 주목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2020년으로 예상되는 그 북미 고객사의 폴더블폰 출시 같은 큰 변화의 시점, 그리고 FCBJ나 전장 부품에서 본격적인 성과가 언제쯤 가시화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면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